모델은 M 스포츠 모델이라서 1억 4,75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 완속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포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트가 앞쪽에 있는 게 약간은 아쉽습니다. 뒤쪽에 있으면 후방 주차해가지고 편하게 꼽을 수 있을 텐데 뭐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X5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SUV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SUV랑은 얘는 사뭇 다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전기로만 갈 수도 있고요, 전기로 무려 거의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2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디자인은 정말 완벽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전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디에이터 그릴도 무광 블랙으로 들어가고요, 헤드라이트도 블랙 베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i 그냥 그 모델 대비해서 조금 더 우람해 보이고 스포티한 모습이 조금 더 잘 보여요. 거기에 뭐 캘리퍼까지 레드로 들어가 있으니까 외관에서 아쉽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통 X5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크롬으로 마감이 됩니다. M60i 그리고 502 모델에만 특별히 무광 블랙으로 마감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이코닉 글로우는 이 그릴에서 불이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X6에만 들어갔던 그런 특별한 옵션이었습니다. 야간에 봤을 때 저 뒤에서 달려오는 그런 X6를 보면은 이 아이코닉 글로우 때문에 조금 압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LCI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X5는 물론 X7까지 아이코닉 글로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MW의 모든 차량에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고요, 최신 차량에는 어떻게 되죠? 라인 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콧구멍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X5, 6, 7에는 간접등 형식으로 은은하게 비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프리미엄 컨택트 SSR 모델이 들어가고, 뒷타이어는 무려 315mm의 엄청난 광폭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접지력도 좋아지는 것도 좋아지는 거지만 뒤에서 봤을 때 이 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 타이어 굵기만큼 이 차가 더 우람해 보이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머플러가 막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BMW는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떡하니 뚫어놨다는 거. 정통 SUV라고 하면은 벤츠의 GLE, BMW의 X5, 다른 모델들도 정말 많지만 SUV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는 저는 두 가지 브랜드가 떠오릅니다. BMW 그리고 랜드로버. 이렇게 두 브랜드가 옛날에는 같은 회사였어요. 크램쉘 방식으로 열리는 트렁크도 랜드로버랑 같이 있을 때 BMW가 가져온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위쪽도 열리는 거는 마찬가지고 아래쪽까지 같이 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위아래로 열리는 방식이 뭐가 좋냐, 여기에 걸터 앉아서 여자친구 그리고 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만약에 트렁크가 위로 열린다고 하면은 뒤에 벽이 있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벽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연결이 돼서 같이 열렸으면 어땠을까요? 걸릴 수 있는 각이 크겠죠. 근데 위아래로 나뉘어서 열리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공간에서도 트렁크를 열 수가 있을 뿐더러, 여기서부터 짐을 올려놔서 이렇게 밀어서 저기 안까지 넣을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도 크램쉘 방식의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X5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요, 차체가 아래로 내려가요. 보시면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내려온 상태고요, 주먹 한 개가 안 들어갈 정도로 차체가 내려가고요. 그만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짐을 내가 실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동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도 당연히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닫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 뒷바퀴 인테그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일정 각도가 꺾여서 우리가 회전 반경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그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완속 충전만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완속 충전 가능한 게 7kWh에서 11kWh로 거의 0.5배 정도 빨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처음에 LCI가 되면서 여기 바뀐 대시보드 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촌스러운 느낌이 났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네요.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요. 제가 이 케이블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유가 핸드폰을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놨는데 충전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발열이 굉장히 심해서 이 무선 충전 패드는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라고 봐요. 미니도 똑같아요. 미니도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핸드폰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어찌됐든 모터도 쓰고 엔진도 쓰기 때문에 배터리가 달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를 해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요, 일렉트릭 모드를 해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배터리 홀드를 하게 되면 오로지 엔진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배터리가 한 20%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배터리 홀드를 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배터리 퍼센트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가죽은 메리노 가죽이 들어갑니다. BMW에서 최상급 가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이시는 조그마한 버튼들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내 등 위쪽 부분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섬세함까지도 잘 가지고 있어요. 이 전세대까지 들어갔던 시트가 저는 정말 편하다고 느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호는 아닙니다. 모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바뀌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끝에 X5라고 적혀 있는 게 약간은 조금 네. 뒷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주먹 한 개 조금 넘게 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포존 에어컨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에어벤트가 여기에도 하나가 있지만 필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앞자리와 똑같이 4개의 에어벤트로 바람을 쐴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선쉐이드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전동이 아닌 거는 아쉽지만 걸 수가 있고요.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좀 아쉬운 게 X5는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몸이 그렇게 서 있는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리클라이닝이 조금 더 가능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도어 패널에 손을 올렸을 때 내 손 위치에 딱 맞는 도어 스위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도어 캐치도 딱 알맞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부분이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LCI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502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그냥 디자인만 바뀐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차가 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로만 1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장점이에요. 내가 출퇴근 거리가 100km 이내면은 진짜 그냥 전기차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만큼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내가 밟고 싶을 때 6기통의 엔진까지 엄청난 퍼포먼스를 즐길 수가 있고. 우리가 전기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연료비 싸잖아. 근데 전기차 왜 안 타? 충전 인프라 부족하지, 충전하는 거 귀찮지. 근데 엔진까지 만약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말은 달라지죠. 네이밍만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LCI 모델에 들어간 ZF 변속기는 8단 4세대 모델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4세대 ZF 변속기가 오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주행 가는 거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변속을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그거를 가장 최소한 변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 거의 전기로만 1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0i랑 어떤 게 다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터 출력이 더해져서 489마력 정도의 엄청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거의 M 퍼포먼스 카에 준하는 출력으로 보이거든요. 550이라든지 750이라든지 그 차들은 미친 퍼포먼스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괴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가지고 긴 시간 탔다고 하면은 저는 이 차 나중에 또 풀체인지 되면 무조건 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엔진이랑 모터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 둘의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XM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브리드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평균 연비는 15.8 정도가 나와요. 모터로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기차처럼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 쭉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난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시내에서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출력은 나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어디야, 감지덕지지. 좌측에는 연료의 게이지고요, 우측은 전기의 게이지입니다. 집에 뭐 완속 충전기는 거의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아파트나 뭐 이런 곳에.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꼽아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2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iX5가 기대가 돼요. 40i랑 똑같이 502도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전 후륜에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바닥 아래에 배터리가 깔리면서 그 차의 밸런스를 조금 더 잡아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네요.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차량 아래로 설계를 하면서 실내 공간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X5 502에는 무려 3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배터리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 전기차, 레이 EV
걔가 35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요. 캐스퍼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소형 전기차의 배터리를 그대로 X5에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어디다 놨냐? 하체 구조를 재배치를 하면서 그 안에 배터리를 넣어놨어요. BMW가 진짜 전기차를 만들면서 또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뭐냐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E300이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트렁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그대로 트렁크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BMW는 트렁크의 공간에 손실을 보기 싫어서 이 하체 구조를 아예 재배치를 해서 그 안에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무게중심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좋아지고, 우리가 코너링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조금 더 무겁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장점이 트렁크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여유로움도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이 X5가 거의 준대형 SUV라고 평가를 받는데, 옆자리 그리고 운전석까지 느껴지는 공간감 자체도 굉장히 넓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열 공간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GV80의 뒷자리가 조금 더 넓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넓은 공간을 바라시면 안 되고 좌우의 폭 넓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솔직히 아쉬웠던 부분은 없습니다. 너 BMW 바 아니냐, 왜 BMW만 빨아주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진짜 제 주관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MW가 워낙 차가 좋아요. 만약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시면 뭐 벤츠, BMW, 아우디까지 모든 차량을 타보시고 평가를 하셔야겠지만, 제가 느껴봤을 때는 적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는 BMW의 승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